2026년 아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매장에 가시면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면요, 한 50만 원은 더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이 비싸진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칩 하나, 퀄컴의 차세대 프로세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00를 돌파한다는 소식에서 비롯되거든요. 오늘은 기술 발전의 상징이었던 무어의 법칙이 이 돈이라는 현실의 벽, 이른바 무어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단순한 부품 가격 인상이 아니죠. 기술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산업 전체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프로라는 칩이고요. 아니, $300면 웬만한 중저가 스마트폰 한 대 값이잖아요. 대체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근본 원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이 가격 상승은요, 크게 보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즉 AI 수요 폭증이라는 파도죠. 이 두 개가 만나서 사실상 기존 스마트폰의 제조 원가, 즉 BOM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수준의 쓰나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BOM이라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봄은 빌 오브 머티리얼스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가격 목록표입니다. 보통 프로세서 칩이 한 20%, 디스플레이가 15% 하는 식으로 각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칩 하나 가격이 혼자서 막 두세 배씩 뛰어버리니까 이 모든 계산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조사들은 지금껏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방정식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그 비싼 칩을 만드는 비용이라는 건데 그 진원지가 바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라고 들었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TSMC의 2나노 공정에서 시작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TSMC가 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칩의 재료가 되는 둥근 판 한 장의 가격을 약 $30,000로 책정했습니다. $30,000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 2018년쯤에 7나노 공정 웨이퍼가 약 $10,000였습니다. $10,000요? 네, 그 후에 5나노가 $16,000, 최근 3나노가 $25,000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30,000를 그냥 뚫어버린 거죠. 5, 6년 만에 재료값이 3배가 뛴 겁니다. 이건 반도체 역사상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가격 폭등이에요. 아니 웨이퍼에 뭐 금이라도 바른 건가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무어의 장벽의 핵심입니다. 이건 TSMC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은 싸게 만들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핀패치라는 기술 구조가 있었는데요. 이게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줄여서 GAA라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야만 했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기존 핀팩 구조가 물이 조금씩 새는 수도꼭지를 한 세 방향에서 겨우 막고 있는 형태였다면요. GAA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 자체를 사방에서, 그러니까 위아래 양옆에서 완벽하게 감싸서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막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의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훨씬 더 완벽한 기술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누설되는 전류를 완벽하게 차단하니까 전력 효율은 극대화되죠. 하지만 그 완벽하게 감싸는 구조를 원자 단위로 구현하는 게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비쌉니다. 아주 얇은 나노시트를 수직으로 여러 층 쌓고 또 극자외선 EUV 장비로 회로를 그리는 공정 단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결국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설비 투자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웨이퍼 가격에 반영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수율의 역설이라는 두 번째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GAA 공정은 너무나 새롭고 복잡해서요. 웨이퍼 한 장에서 쓸만한 칩, 즉 양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인 수율을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엄청나게 비싼 밀가루 반죽으로 거대한 쿠키를 구웠는데 막상 타지 않고 제대로 익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3만 달러짜리 웨이퍼를 투입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쓸만한 칩이 몇 개 안 된다면 칩 하나당 실제 제조 원가는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어의 장벽입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칩당 원가가 싸지던 황금기가 끝나고 이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비싸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만드는 기술이 좋아질수록 비싸진다니 이건 뭐 완전히 상식이 뒤집히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 구조 속에서 퀄컴 같은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가요? 퀄컴은 아주 영리하면서도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생존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처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체를 위해서 단 하나의 최상위 플래그십 칩을 만드는 전략을 과감히 포기한 거죠. 대신 2026년에 나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프로와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나누는 이원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아, 그거 애플이 아이폰 일반 모델이란 프로 모델에 다른 칩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전략이네요. 이걸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지만 나쁘게 보면 퀄컴이 좀 혁신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한 실망스러운 행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살인적인 개발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두 모델의 차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프로는 퀄컴 기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진짜 플래그십입니다. 네. TSMC의 최고 성능 2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가격은 $300를 훌쩍 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LPDDR6를 독점 지원합니다. 이 칩은 갤럭시 S27 울트라나 샤오미 16 울트라처럼 $1,200가 넘는 초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귀족 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가 최고 사양이라면 소비자가 스탠다드 칩이 달린 폰을 샀을 때 실제로 체감하게 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떤 기능이 느려지거나 아예 안 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철저히 비용 효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2나노 공정을 쓰더라도 아까 그 쿠키 비유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쓸만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성능을 약간 제한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요? 심지어 일부 물량은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메모리 역시 비싼 LPDDR6 대신 기존의 LPDDR5X를 지원합니다. 이 칩은 $800에서 $1,000 사이의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겨냥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변화가 있군요. CPU 코어 구조가 5세대랑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5세대 칩이 고성능 코어로만 구성된 2+6 구조였다면 6세대는 다시 저전력 효율 코어를 포함하는 2+3+3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나노 공정은 트랜지스터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발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아, 발열 때문에요? 네, 특히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배터리 효율과 발열 제어를 위해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할 저전력 코어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와 듀얼 파운드리 협상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합니다. TSMC의 가격 독주를 견제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 포석이죠. 만약 삼성이 이 물량을 따낸다면 과거의 부진을 딛고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문제는 프로세서 가격뿐만이 아니네요. 메모리 쪽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붐이 일면서 엔비디아 AI 가속기나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HBM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 돈이 되는 시장으로 생산 역량이 전부 몰리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훨씬 높을 서버용 메모리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모바일용 D램, LPDDR 파일이 생산 라인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한쪽 수요가 너무 커서 다른 쪽 공급이 밀려나는 현상이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6년까지 모바일 메모리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2% 이상 감소할 거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메모리인 LPDDR6가 나온다면 가격이 정말 엄청나겠네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LPDDR6는 기존 LPDDR5X보다 가격이 최소 2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비싼 LPDDR6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프로와 경쟁사인 미디어텍의 최상의 칩, 딱 두 종류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나중에 100만 원짜리 최신 플래그십 폰을 샀는데 제 옆 사람이 150만 원짜리 울트라 모델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AI 비서가 제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빠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그냥 성능 차이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차별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스마트폰의 계급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은 메모리 대역폭,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의 넓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든요. 더 넓은 8차선 고속도로 LPDDR6를 가진 프로 모델은 4차선 국도 LPDDR5X를 쓰는 스탠다드 모델보다 AI 비서의 응답 속도나 처리 능력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 건물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폰은 서버에 연결 중입니다 하면서 뜸을 들인다면 프로 모델은 그냥 즉시 이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기다림이 사라지는 경험. 2026년부터는 그 경험에 수십만 원의 가치가 매겨지는 셈입니다. 비싼 폰이 더 똑똑하다는 말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퀄컴이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는 동안 다른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경쟁사들은 각자의 생존법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의 미디어텍은 퀄컴의 가격 인상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칩인 디멘시티 6600은 스냅드래곤 프로와 동일한 TSMC 2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LPDDR6까지 지원하면서도 가격은 220에서 250달러 선으로 책정해서 가성비를 무기로 삼을 겁니다.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제조사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은 어떤가요? 언제나 자기만의 길을 가는 회사잖아요. 애플은 이 경쟁에서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TSMC의 VIP 고객으로서 2나노 공정 초기 물량을 선점했고 2026년 아이폰 18 프로에 들어갈 A20 칩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진짜 무기는 칩 자체가 아니라 웨이퍼 레벨 멀티칩 모듈 WMCM이라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WMCM, 그건 또 뭔가요? 안드로이드 진영이 초고속 엔진인 칩과 큰 연료 탱크인 메모리를 사서 파이프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요. 애플의 WMCM은 아예 엔진 내부에 연료 탱크를 집어넣어 버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즉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가 거의 사라지니까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는 거죠. 구조적으로 다르군요. 네, A20 칩 자체 가격도 280달러 수준으로 비싸지만 이런 통합 설계 덕분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남았네요.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그야말로 두 부서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에 뛰어든 형국입니다. 정말 절박한 거죠. 먼저 칩을 설계하는 엑시노스 사업부는 자체 2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600 수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사업부 입장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스냅드래곤 대신 갤럭시 S26이나 S27 시리즈에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높여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에 처했고요. 동시에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렸듯 퀄컴으로부터 스냅드래곤 스탠다드 물량 일부라도 수주하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알던 가성비 좋은 플래그십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직면할 현실은 아주 명확하고 어쩌면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최고의 AI 성능과 게이밍 경험을 원한다면 이제 최소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울트라나 프로맥스 같은 최상의 모델을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죠. 그렇지 않다면 성능이 어느 정도 타협된 스탠다드 칩이 탑재된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초양극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칩셋 가격 $300가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계급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되어버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프로의 등장은 반도체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기술을 누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가혹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스마트폰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의 싸움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 폭등하는 비용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결국 기술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한 경제적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300짜리 칩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과 최고의 경험을 프리미엄이라는 요새 안에 가두는 문지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고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폰의 카메라가 더 좋은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는 지능을 얻기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 만들어낸 2026년 스마트폰의 새로운 계급사회입니다.